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에서야 언론들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됐건 언론이 됐건 지식인이 됐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은 유죄다라고 외쳤습니다. 굵직굵직한 언론사들, 심지어 보수적인 언론사들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을 쫓아내는데 급급했었죠. 그들이 우병우 전 수석을 쫓아내는 방법은 꽤나 간단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사용했죠.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작 검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황제 수사 아니냐. 수많은 그런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뭐 우병우 전 수석의 레이저 눈빛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를 지금 째려보는 것이냐,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것이냐, 그런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었죠.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론들의 그런 식의 행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가려졌었고, 그래서 결국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에서의 언론들이 그때의 시절을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의 언론들이 그때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한탄 섞인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기사의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시에 언론의 집중 포화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혐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해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인정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현재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두 가지 혐의 자체가 지금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부터 좀 듭니다. 직무유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가지고 국정논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 국정논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이 공모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국정농단이 도대체가 뭐냐. 저는 아직까지도 그 실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직무유기다,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고 재판부의 주장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와 검찰의 이런 식의 입장 속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그리고 공직자,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죄명으로 보게 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이 됐던 19개의 범죄 사실 중에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만 11개가 됩니다. 직무유기보다 직권남용이 훨씬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 직권남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씩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이 됐던 직권남용,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자,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형을 보니까 살인죄에 버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강도치사 내지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형을 구형한 거와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례를 봤었을 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인정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지수 검사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인사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인사권 남용 혐의로 직권남용으로 재판으로 넘겨졌었죠. 당시에 검찰은 안태근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었죠.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을 했었고,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재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심과 2심 모두가 다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사 담당 검사가 서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안전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었던 것이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었을 때 그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저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죠. 일단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직책이 뭐였습니까?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 사실상 대통령의 업무를 다 관할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 전 수석의 역할이었던 것인데,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것, 그게 대통령의 업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령상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이거를 지금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정말로 불법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시킨다. 글쎄요, 이게 과연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판결을 했었습니까? 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민정수석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사안에서 책임을 지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직권남용 자체가 민정수석한테 적용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구형을 내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검찰이 구형의 근거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인데요. 14조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찰이 우 전 수석한테 구형을 몇 년 때렸습니까? 13년 구형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검찰이 저런 식으로 13년 구형을 할 수가 있었을까? 직권남용,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저 국회에서의 위증, 저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3년 구형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증, 저게 지금 징역 몇 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10년까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그거죠. 과연 우 전 수석은 국감 도중에 위증을 했을까요? 검찰이 당시 우 전 수석의 뭐를 위증이라고 봤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개입해 놓고 2016년 12월 1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위증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상황만 파악했다라고 얘기한 걸 위증이라고 봤다, 이것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좋습니다. 저거를 위증이라고 검찰은 봤다라고 쳐요. 그런데 이미 저거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미 법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공소 기각을 했어요.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심리없이 소송을 끝내버리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공소 제기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법원에서 저런 식의 위증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검찰은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13년이라고 하는 구형을 내렸던 것일까요? 앞서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을 했죠. 그리고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돼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 재판을 지금 병합해가지고 진행을 했죠. 그리고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13년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저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심에서의 8년, 그리고 2심에서 합쳐지는 걸 고려해서 5년을 추가해가지고 13년을 구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과정 자체에서 별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8년과 5형을 합쳤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 아닙니까? 왜 도대체 별다른 사건이 없었습니까? 별다른 사건이 있었죠. 이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고 공소 기각까지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게 지금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뭐가 도대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겁니까? 대부분의 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구형도 줄여야죠. 왜 구형을 줄이지 않고 그냥 합쳐가지고 13년 구형을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검찰이 법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입각해가지고 구형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돼가지고 무죄가 나왔고 공소 기각이 됐으면 당연히 구형이 줄여야 되는 것인데 구형이 줄지가 않았어요. 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구형을 한 겁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니. 어떻게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무죄가 나왔는데. 굴지익구 측은 지금 보수 언론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병우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쏘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우병우 전 수석은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때 내가 그때 쏘갔구나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검찰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정치 검찰로 남게 된다면은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